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들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사실 이거를 영상에서 이야기하면은 또 내가 일찍이네, 이찍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 가지고 좀 그게 되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라에서 "한국 2차 전지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라는 오더를 내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 말이요?" 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에코프로 좆된 건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까지 오늘 한번 해볼 테니까요. 좀 영상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좀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죠. 2차 전지 대전에서 졌어요. 중국에게 졌어. 중국에게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상을 까보면요. 글로벌로 세계에서 이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들, 고급 프리미엄 라인까지 구성하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효율도 높은 한국산 배터리를 많이 써요. 근데 중국이 차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자국의 전기차들이 거기에다가 좀 싼 마이로 팔 수 있는 전기차들이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음. 그렇게 해서 중국이 그런데 그 물량전을 앞세워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져 버렸어요. 그리고 캐즘이라고 해서 결국은 전기차 수요 현상도 급격하게 까내려져 갔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잠잠했는데 자 이제 2차 대전이 나왔어요. 자 뭐의 영역이냐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뭐 RE100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CF100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꾸준한 전기 생산이 안 돼서 ESS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국 에너지를 충전하고 에너지를 배출하고 이게 이 시스템이 결국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까지 주력적인 자동차에 들어갔던 주력은요. 하이니켈을 이용한 2차 전지였어요. 하이니켈을 이용한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능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 폭발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주력인 LFP 배터리는요. 열을 300도까지 견딜 수 있는데 350도까지 견딜 수 있는데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는 200도 정도밖에 못 견뎌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가 안 좋다. 한국 배터리 공부해봐야 한국 배터리가 어떻게 좋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근데 중국산은요. 기본적으로 리튬 정제 자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LF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율도 안 좋을 뿐더러 리튬 자체도 초고순도 리튬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갈게요. 자, 이제 형님들의 그 궁금증이 풀려져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지금 왜 갑자기 헝가리 공장을 인수를 했을까요? 헝가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이 여기에 대한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왜 갑자기 헝가리 공장을 중국이 어쨌든 배터리 사업이 힘드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고 헝가리 공장을 얘가 그거 했냐면요. ESS 시스템에는 뭐 어찌됐든 하이니켈보다는 LFP 양극재를 쓰는 게 더 맞고 실제로 한국이 고순도 리튬의 LFP 그거를 쓰면요. ESS에 적합한 열에도 제대로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헝가리 공장을 인수해서 LFP 이 양극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맞냐? SK온 뭐 삼성 SDI 이런 데다가 LFP 배터리 양극재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유상증자 급하게 하는데 나라에서 막는 거야. 중국이 해야 되는데 니네들 감히 중국의 악기를 막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막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못 막겠죠. 주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에코프로가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만년 그냥 매번 적자 나는 회사도 아니에요. 금양이랑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에서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싸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ESS 시스템이 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1기가와트당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돈 들여서 왜 하냐 이게 나오니까, 그럼 정부는 이거를 결국은 돈 별로 안 드는 중국산을 쓰면 한 반값 정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산 ESS 시스템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왜 지금 이게 안 되냐 하면요, 중국 것도 많이 했지, 세계 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지. 근데 결국은 안보와 보안의 문제로 넘어와 버리면서 트럼프가 이 새끼들 안 그래도 부정선거하고 해가지고 가는데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산을 쓴다, 안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에서 막히니까 전 세계에서 다 막혀버리면서 지금 중국 배터리 업계가 흔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원투수로 우리나라가 해주려고 했는데, 위쪽들 계획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할까봐, 그러니까 야, ESS 중국산 쓰면 쓰다 그러면 한국산을 써야지, 왜 좀 미국도 안 쓰는 거 하면은, 야, 한국 거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현실적으로 이게 납기일에 맞추려면 중국산 써야 된다면서 현실 드립을 치려면은 에코프로가 이러한 양극재, LFP 배터리 양극재를 양산을 더 많이 못하게 막아놔야 된다는 거야. 이 씨부랄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러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고요. 사실상 저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좀 돌고 있는 찌라시들은요,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형님들도 한번 봐봐. 이거 들어오는 내용들이, 이게 찌라시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띡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장문도로 되어 있으니까 형님들도 한번 봐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요, 세력들이 왜 이거를 모아가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게 모아가면서 이게 매매 패턴 자체가 잡히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지금 좀 얘네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그게 회사 자체도 그렇고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방향은요, 중국산 안 된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세력들도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힘든 상황은요, 버티다 보면 이겨내 나갈 것입니다. 요거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내 영상에서 못 가고요. 자료 자체는요, 010-8380-8354번으로 그냥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료들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세력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세력들이 평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형님들이 조금 들고 가시면 아마 좀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버티는데. 뭐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모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 모가지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조금 숨 쉴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숨 좀 쉬면서 어쨌든 모가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좀 버텨봅시다. 뭐 결국은 좀 버티는 놈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버틸만 해요. 진짜로. 괜찮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 이런 거 안 틀려요. 좀 버티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솔직히 물려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꾸 뉴스든 어디에서든 한국 주식시장 죽었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뭐 개미들 돈 다 떨어졌다,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은 곡소리 날 때다. 곡소리 날 때 들어가기가 좋아요. 작년에 딱 그랬어요. 작년에도 작년 한 4월달, 5월달에 대통령 바뀌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 뭐 한국 주식시장 망했다, 죽었다, 한국 경제 죽었다, 환율 1,4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들렸단 말이야. 나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주식시장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첫 번째로는 일단 그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장의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명맥상백하게 우리 시장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이 두 친구의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죽었다 망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야. 하이닉스 뭐 솔직히 180만원 한 요 정도 선이면은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지 떨어진 거 아니고, 삼성전자 아직도 25만원 뭐 이 수준 유지한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마치 옛날에
견훤과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신순겸 장군 죽고 뭐 주변 부하들 다 죽고 해도 왕건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견훤을 이겼잖아. 무찔렀잖아. 딱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주식시장 올릴 거라는 느낌이 팍 들어. 이렇게 또다시 생각하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딱 작년에 이랬단 말이야. 작년 분위기랑 비슷해. 곡소리 날 때는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게 저는 타점을 잘 잡아드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땠냐 하면요. 작년 4월 달이에요.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삼성전자 뭐 망했다 하는 삼성전자를 56,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물도 한번 탔어요. 제 3점 평단이 55,300원인가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거 잡아드렸을 때 야 이 미친놈아 삼성전자를 왜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명백상백하게 지금 대장이죠. 여기다 같이 들어간 거 같은 날 똑같이 로봇 들어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그때 당시에 넥스트레이드로 안 사는데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2025년 4월 15일 현대차 다음날 샀어요. 184,600원. 이때 현대차도 야 현대차 끝났다 이걸 왜 사는데 했는데 로봇 투자하는 거 알았거든.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운동 시작하니까 재명이 형 저탄소 공약 썼다. 수소 가자 그러면서 두산 퓨얼스. 뭐 여기에다가 바이오도 사거든요. 보통 이게 바이오도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요. 정거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래서 3,000당 제약까지 139,000원에 샀어요. 이거 그냥 형님들께 타점 잡아드린 거야.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때 당시에는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주가 시장이 오르나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힘을 써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를 할까 싶었는데 너무 뻔하니까 반도체 아저씨가 사실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 정보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나는 현대차가 작년이죠. 작년 4월 15일날 현대차가 이제 로봇 쪽으로 뭐 계속해서 뜰 것 같다, 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거기에다가 사실 당시에 대통령은 거의 민주당이 잡을 것 같아서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하면은 로봇 좀 많이 뜨겠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던 현대차를 조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실제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잡아가셔서 타점 잘 잡으시면은 이 시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역전할 만 하거든요.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당시 현대차 4월달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야. 고점 치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일정 순간부터 좀 안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 받쳐지는 이런 분위기와 뉘앙스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들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야 지금 로봇주 심상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지. 이게 반도체 아저씨가요 정보력이 없지 않아요. 되게 좋지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그냥 유튜브에요 반도체 아저씨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치면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5개월 전에 야 호남에 원전 세운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정부에서 자꾸 예타 관련해서 전기전력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호남에 드디어 원전 세우네. 원전 전문가도 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호남에 원전 세운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2026년 1월 29일이야. 이때 딱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지. 그 호남 반도체였던 거지. 해가지고 이미 연초에 이렇게 호남 땅에 정부가 뭐 하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비슷한 정보의 예예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들도 이제 그렇고 뭐 지금 엔비디아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 이거 하는구나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4월달 이때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 쭉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고 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둬. 어차피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로봇주도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좀 재미없었지.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장님들이 쭉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이씨 재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얘가
그냥 갑자기 뽕 한번 뜨고 힘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무시무시하게 굴러가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그 했을 때 다들 물어보는 거야. 안 팔아야 했는데 야, 2배 뛰기도 안 됐고 로봇 이야기 안 났다. 이제 AI가 나왔다. AI 다음에는 뭐냐? 로봇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중국 봐봐라. 지금 로봇부터 했다가 박살나고 지금 AI 목매고 있잖아 하면서 다음은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젠스랑 로봇칩 그 다음에 삼겹살집 깐부치킨에서 제 황 사장이랑 그 우리 정인선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 한 마리 뜯고 막 그러니까 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요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작년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야, 뒤졌다. 이거 좆됐다. 이런 분위기인데. 솔직히 현대차는 대장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모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들어갈 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력과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거야. 반도체가 대장일 거니까 여전히 반도체. 왜냐하면은 어찌되었던 일론 머스크라는 양반도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의 이 AI가 결국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 전력일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테슬라 역시도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대장님 따라서 대장님 친구들 일단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소부장들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 말했죠 전기 전력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호남 반도체 메가 반도체 이거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호남에 물 부족하고 전기 부족하니까 앞에서 말했던 전기는 했으니까 물 관련된 좀 쉽게 보면은 4대강 했을 시절에 4대강 관련 주 친구들이 아마 비슷하게 이 영산강 이런 것들 수도 정비하고 해가지고 반도체에 필요한 물들 보충하겠지.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사가면서 어쨌든 중간중간 뜨문뜨문 바이오도 한 번씩 빵빵 뜨는 것들 분명히 세력들이 가지고 놀면서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 좋으니까 이러한 정보력들로 한 입씩 해버리면 된다고요. 요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타점 잡아 드릴게요. 얼마든지. 이거 그냥 010-8380-8354번으로 그냥 단순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서 보셨듯이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안 꺾이고 그냥 들어갔어요. 막말로 삼천당 제약 이런 거는 12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좀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으로 싹 잘 빼면은 나올만 하단 말이야. 요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형님들이 아마 지금 이 힘든 계좌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숨이 쉴만해질 거예요. 자, 이거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나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그냥 나도 유튜브 수익이나 좀 내려고 그래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 내는 걸로 그냥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요. 해서 유기견센터 봉사활동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월급이나 이 주식 투자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 돈이고 우리 새끼들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학 시절부터 교육봉사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고아원은 애들 데리고 가기 그래.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까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남들 도와주면서 살 테니까 형님들도 좀 이런 것들이나 좀 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형님들 이제 9회 말 역전 말로 없는 때릴 수 있는 하다못해서 끝내기 희생 플레이라도 날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형님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정보가 귀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좀 힘 좀 내면서 멘탈 좀 잡고요. 자, 영상 마무리 합시다. 종목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님들이 결국 알아가셔야 되니까. 자,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프로 솔직히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너무 그한데 솔직히 한 50만 원 이상은 가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금 버텨봅시다.
일단 이기는 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멘탈 잡고 이겨보고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좀 멘탈 잡으면서 이걸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걱정하기보다는요. 어찌되었던 좀 이겨냅시다. 늘 이야기하지만 뭐 이런 거 잘 안 틀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멘탈 좋은 놈이 이기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결국 매수매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멘탈 잡고 이 시기를 조금은 이겨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